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것은 돌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 첫 아이를 낳고 그리고 작년에 둘째 아이까지 낳으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었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아이들도 아플 때도 있지만 만약에 부모까지 아프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육아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청년, 중장년, 그리고 노년층에게 필요한 돌봄 정책에 관련해서도 어떤 것이 있을지 더욱더 궁금해졌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보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돌봄 정책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돌봄 정책은 바로 국민 긴급 돌봄 서비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보호자에게 질병이나 사고,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일시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그 모든 서비스들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 돌봄 서비스예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약 12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들을 말합니다. 내용 같은 경우에 보자면요, 갑작스러운 야근이라든지 또는 출장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양육자가 서비스 시작 4시간 이내에 신청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아이 돌봄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 민간에서 아이 돌봄 인력 통합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아이 돌봄사라는 이름의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이상부터는 돌봄 교실이라고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초등 돌봄 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서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과 후 방학 중에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었는데요. 2025년도부터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저녁 8시까지 확대되고 돌봄 유형도 틈새 돌봄, 일시 돌봄 등으로 정말 다양해진다라고 합니다. 교육부는요, 현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중심으로 운영 중인 돌봄 교실의 신청 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돌봄 교실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부터는 청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들도 마음에 대한 살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를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청년 마음 건강 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 이용 대상이고요. 대국민 복지 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를 거쳐서 이용자로 선정이 되시면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기간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 전문 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 사후 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1대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게 된다고 해요. 이용 대상인 청년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총 서비스 금액의 10%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업난이라든지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서비스를 꼭 이용해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중장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가족 돌봄 휴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하는데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서 연간 최장 10일 2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이유뿐만이 아니라 자녀 양육 사유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은 이제 사업장에 계시는 사업주 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혼자 힘으로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분들과 독거노인분들에게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지원,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해당 노인분과 또는 그 가족이 읍면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더 고령화가 되면서 더 필요하게 될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더욱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될 그런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해당될 정책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지만 이 돌봄 정책들도 더욱더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보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해당되시나요? 이상 정책기자단 이지쌤이었습니다.